유전자 재조합 재팔인자를 왜 사용해야 되는가? 가장 주된 이유는 바이러스에 대한 안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의 헌혈자의 피에 이제는 바이러스 감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HIV라든가 간염 혹은 간 질환과 같은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 옥스포드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 지금 환자의 사망률입니다. 1970년대에는 그렇게 사망률이 높지 않았었는데 그러다가 HIV 감염이 증가되면서 사망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혈우병 환자에서의 결과입니다. 단지 그렇지만 HIV로만 사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 질환, 특히 C형 간염으로 사망한 환자의 수도 컸습니다. 사실 C형 간염이 에이즈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이러스 감염 전이 위험의 최소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사실 오늘날 사용이 되는 혈장 분핵 제제도 C형 간염 위험은 훨씬 더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혈장 분핵 제제의 개발 프로세스에 상당한 개선이 가해져서 바이러스를 제거한다던가 스크리닝 테스트를 거쳐서 위험을 제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안전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HIV나 C형 간염 이외에도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들이 거의 매년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만 생각해 보셔도 아실 겁니다. 사스가 큰 문제를 일으켰었고 또한 조류독감이라던가 서나일강 바이러스라던가 이와 같은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혈장 분핵 제제에는 위험성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크리닝 검사에 있어서 혹은 제조 공정에 있어서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스크리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알려진 병원체에 대한 스크리닝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그 본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이 문제가 되는 병인데요. 광우병이라고 더 흔히들 알고 계실 겁니다. 치명적인 병이죠. 이 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온이라는 성분에 의해서 전이가 되는 것인데 이 프라이온은 바이러스 감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용제, 세제 치료를 한다거나 열 처리를 하는데 그러한 처리를 통해서 프라이온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이 논문 역시 저희 옥스포드에서 실시한 논문 결과에 있는데요. 혈우병 환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 부검을 해보았더니 비장의 프라이온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결과가 이렇게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본 크로이펠트 야콥시 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항상 플라즈마 제제, 그러니까 혈장 분핵 제제는 이 같은 바이러스 감염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전자 재조합 제제는 그에 대해서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 위험이 없기 때문에 병원체 감염에 대한 위험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지금 이 자료는 97년도 자료인데요. 모든 환자에 있어서 소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환자에 있어서 유전자 재조합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유전자 재조합 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엘의 코지네이트 FS 제품은 수년 동안 가장 널리 활용이 되고 있는 유전자 재조합 제품입니다. 영국에서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출시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코지네이트 FS 제품을 포함해서 유전자 재조합 제제가 사용된 것은 그 역사가 20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동안 실시되었던 그 이전에 전혀 치료를 받지 않았던 환자들에 대해서 실시된 연구가 많지만 그 연구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은요. 혈장 분핵 제제와 비교했을 때 코지네이트 FS와 같은 유전자 재조합 제제의 유효성은 동등하거나 우수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출혈 관리에 있어서 혈장 분핵 제제만큼이나 효과가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시 후 마케팅 조사 결과를 또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논문은 코지네이트 FS에 대해서만 실시한 조사였습니다. 유럽의 몇 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과거에는 수혈 치료를 받던 환자와 그리고 전혀 치료받지 않은 환자를 모두 대상으로 실제 보았는데 2년간 팔로우업을 해본 결과 약 4만 건의 4만 개에 달하는 투여건, 그러니까 4만 환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 이 코디네이트 FS 제제가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전자 제제 제품이 이와 같이 우수한 장점이 있다면 왜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제조합 제제만 사용하지 왜 그렇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혈전 분해 제제를 아예 배제하고 유전자 제조합 제제만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과거에는 비용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전자 제조합 제제가 사용된 것이 20년은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과거에는 유전자 제조합 제제가 더 비쌌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이 유전자 제조합 제제의 약가가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 있어서 혈전 분해 제제의 가격이나 유전자 제조합 제제의 가격이나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영국에서는 사실 일부 유전자 제조합 제제는 혈전 분해 제제보다 더 싼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을 생각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안전한 제품으로서 부작용의 위험이 최소화되는 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비용 효과성이 더 크다는 점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애라던가 입원이라던가 그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그러한 그 후발 요인들의 위험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비용 때문에 혈전 분해 제제 쓴다라고 했었지만 더 이상은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전자 제조합 제제를 사용했을 때의 가장 큰 장점은 병원체 안전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HIV나 C형 간염의 감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종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라이온의 감염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크리치트 야콥시 병과 같은 질병의 전이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까지 실시된 많은 논문들의 결과를 보면 유전자 제조합 제제는 혈전 분해 제제만큼이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체 형성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발표되고 또한 진행되고 있는 논문의 결과들을 보면 유전자 제조합 제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항체 형성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더 실용적인 차원의 프랙티컬한 차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바로 유전자 제조합 제제가 사용 편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용해도 쉽고 그리고 또한 조제하기 쉬운 키트로 마련돼서 나오기 때문에 혈류병 환자가 투여하기에 훨씬 더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디네이트 FS 같은 경우는 바이오세트 패키지가 마련되어 있어서 환자가 투여하기에 훨씬 더 용이하고 또한 소아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사용 편의성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어떤 환자가 유전자 제조합 제8인자를 치료를 받아야 하는가. 저는 사실 모든 혈류병 환자가 이 유전자 제조합 제8인자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환자는 가장 안전한 치료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